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곧바로 내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대통령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대선과는 다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과거의 대선과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다른데요. 우선 이번 대선의 정치적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구도가 허물어진 선거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보궐 대통령 선거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가 허물어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그 가치와 철학보다는 지역별로 우리가 남이가식의 행태를 통해서 국민이 분열됐던 정치 역사를 반복해 왔었는데요. 그 망국주의적인 지역주의가 처음으로 사라진 대통령 선거라는 점입니다. 과거 경남 경북 지역은 보수, 전남 전북 지역은 진보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도 대신에 인물과 정책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한 촛불혁명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치러진 선거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시민이 정치 권력을 뒤엎거나 향배를 바꾼 과거의 사례는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1960년에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망명이 있었고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의 종식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때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촛불혁명은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은 무혈혁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과 철학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투표율이 75%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선 이후 달라질 만한 경제 정책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가 추진할 만한 주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만큼 대선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책 변화는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렸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을 시키고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두 후보는 모두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에 정책적 배려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고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세 번째 고용된 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요.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정책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청년 고용 보장 제도를 신설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으로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정책일 텐데요. 이 세금 정책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은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 이전의 법인세 최고 세율인 25%로 반드시 환원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지요. 물론 이런 내용들을 후보들은 공약에 담았고요. 이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과 함께 소득세한 세율 강화도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을 통해서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안 후보 역시 초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상향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에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인상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선 이후 주식시장의 향방도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주식시장은 대선 이후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케이프 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과 2년째 된 해에 주식시장이 가장 호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간 주식시장 등락률의 평균치를 분석해 보니 임기 후에 만 1년이 될 때까지 주식시장 상승률은 23%에 달했고요. 1년에서 2년째가 된 해의 상승률은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임기 3년째와 4년째는 조정을 받았었고요. 임기 5년째에는 0.9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만 2년째까지 주식시장이 가장 호황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유는 새 정부의 그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역시 과거의 대통령 선거와 취임 때처럼 미국 등이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과거 대통령 취임 시기와 비교할 때 비슷한 환경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임기 2년째까지 주식시장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 19대 대통령 당선자 역시 과거와 동일하게 취임 이후 만 2년이 될 때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김상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